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어떤 주인공과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요? 네, 이분에 대한 수식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악계의 이단아, 또 전통을 재창조하는 파격적인 아이콘. 항상 파격적인 무대를 통해서 국악의 새로운 옷을 입히고 있는 그런 소리꾼과 함께합니다. 네, 최근에 따끈따끈한 신작 뮤직비디오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국악과 락, 재즈를 결합한 신선한 음악과 정말 독특한 무대 연출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이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웬만하면은 그 소리를 원형에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저는 포장지만 바꿀 뿐이지 그 원형은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역신의 탄생 백성의 불을 밝혀라. 모두 일어나시오. 어이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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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너야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요, 경기 민요의 바탕을 두고 자신만의 영역을 넓히면서 확고한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죠. 국악의 새 지평을 연 소리꾼 이희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현재 국악방송 TV 소리를 배웁시다에서 소리 선생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문화의 공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소리꾼 이희문이고요. 경기 민요로 약간 컨템포러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공연을 잘 못하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 간간히 좀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번 놀라운 퍼포먼스로 아주 파격적인 무대로 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연에서도 모습을 뵐 수가 있지만 최근에는 TV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참 팬으로서 좋거든요. 네, 팬분들도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위주로 할 때는 저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위주였다면 이제 아무래도 대중매체를 통하다 보니까 뭐 호불호는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유입되셔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는 뮤직비디오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1월에 4편의 뮤직비디오를 연작 시리즈로 발표하셨고 또 6월에는 3편의 시리즈를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름 시리즈 뮤직비디오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노래들을 담고 있나요? 1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그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런 헤어라든가 제 메이크업 비주얼에 관계된 분들과 아티스트 분들과 많이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제안을 했어요. 그냥 돈은 없지만 같이 재밌게 놀아보실 텐입니까? 이래가지고 네. 했었던 게 이제 나덜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사진 작가, 뭐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발표했었던 그런 곡들을 해서 이제 좀 재미난 곡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통으로도 이제 노랫가락 경기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경기민요에서는 약간 백미라고 꼽을 수 있는 곡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노랫가락이 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리즈로 한번 내어보자. 그래서 제가 아주 뭐랄까 모던하게 그냥 장구 반주 하나에 다른 반주 없이 그냥 제 소리만 가지고 그냥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리즈 연작 시리즈
뮤직비디오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이제 시작을 해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주나 돈데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제 제주에 공연을 갔다가 그쪽 제주 지자체에서 이제 하는 공연이어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관한 민요를 좀 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그 영주 십경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가사가 제주나 돈데여서 제주나 돈데라는 제목으로 곡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어봤죠. 네. 한 번에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영상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약간 질보단 양인 것 같아요. 아, 겸손한 말씀. 예. 아니 근데 사실 뮤직비디오 하면 왜 가수들의 음악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쵸.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우리 민요를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전공이 그러니까 민요를 제가 좀 20대 후반에 늦게 시작한 편인데 네. 그 전에 제가 하던 일이 사실 뮤직비디오 조감독 생활을 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향을 한 건데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민요, 이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요에 비해서는 대중가요에 비해서는 깁니다, 곡들이. 그렇죠. 그래서 무척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긴 거야 노래가 도대체 약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곤 했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로모션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고 뭔가 좀 재밌게 그래서 어떤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나온 것도 있고 어떤 뮤직비디오는 약간 좀 대중적이게 나온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일본에서 네. 뮤직비디오 조감독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공부를 예. 일본에서 하고 한국에 와서 조감독 생활했죠. 근데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영상 쪽을 공부하게 됐었나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떤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가수의 백댄서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누군지 여쭤봐도 돼요?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혜경과 블랙타이거즈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블랙타이거즈가 돼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춤을 췄었어요. 오, 춤도 잘 추시는구나. 아니 열심히 그냥 췄어. 그랬다가 그런 걸 보면서 하다 보니까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가수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어떤 소속사에 잠깐 소속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비복스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베이비복스도 뜨지 않았었을 때.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음악 활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두고 이제 제가 유학을 떠났는데 약간 도피성 유학을 떠나는 거죠. 갔다가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음악도 좋아했고 또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영화 제작 서클에 또 있었었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뮤직비디오 한창 붐이 일었었어요. 맞아요. 영화처럼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 감독 중에 크로스 커닝햄이라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의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나도 뮤직비디오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일본에서 학교를 이제 어학할 때 그래서 막 학교를 찾아서 근데 한 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작 뮤직비디오에 이어서 스핀오프 뮤비라는 또 본인만의 장르 하나를 고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들을 받으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도 사실은 이제 저는 해마다 신작을 올리는 게 제 어떤 약간 숙제 같은 건데 저하고의 약속 같은 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신작을 또 영상을 화를 하면 어떨까. 근데
신작을 하기에는 이게 모험인 거예요. 제가 영상 쪽에 아직 어떤 그런 인프라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옛날에 했었지만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의 인맥도 별로 없고 잘 이제 너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었던 작품 중에 뭔가 영상화할 만한 작품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제가 깊은 사랑 시리즈라는 그 3부작을 제가 3년 동안 2016년부터 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부작이 미녀 삼천리라는 작품이에요. 근대의 여성에게 가게 된 어떤 경기 미녀의 이야기를 아카이브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저희 어머님을 택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여성 소리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를 보내가지고 뭔가 막 그런 비주얼도 해가면서 그 시대의 어떤 그 레트로 감성과 부합해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했었어요.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고 뭔가 영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상화하면 그건 영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영화는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선택했는데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조금 가미된. 그래서 거기서 그 미녀 삼천리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고 거기에서 나왔던 음악들을 네. 그래서 이제 스피노프라고 한 것은 그 미녀 삼천리의 음악들만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어 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스피노프 미녀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좀 발췌를 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올여름 신작이라 할 수 있는데 네. 7월 23일과 24일에 스피노프 뮤비 미녀 온라인 공연을 앞두고 있으신데 좀 미리 공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은. 네이버 TV에서 하고요. 네. 네이버 TV에서 이제 해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좀 줄거리나 이런 게 어떻게 흘러가나요? 줄거리는 네. 그 미녀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미녀구나. 네. 네. 민요가 아니라 그냥 미녀. 미녀. 미녀라는 미녀를 부르는 아이의 이야기를 네.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미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녀를 찾으러 가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보통 이렇게 공연을 하시거나 뮤직비디오 아까 네. 제작하실 때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또 어떤 분과 협업을 하게 이번에는 찬실이는 복도만 씨라는 독립영화가 작년에 발표했는데 네. 그 영화 감독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딩곡을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같이 알게 된 사진작가 우상희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희 씨랑 이제 찬실이는 복도만 씨의 뮤직비디오를 한 편 그때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사진작가인데 영상도 괜찮네. 잘한다. 그러니까 그만의 약간 앵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계속 맡겼어요. 영상 작업을 네. 막 그에게도 뭔가 이렇게 학습이 되겠고 저한테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앵글과 시각이 되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무대 위의 이희문 씨를 많이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관객들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번 작품도 그렇고 공연으로 만나는 이희문과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만나는 이희문 좀 관객들이 좀 어떤 포인트로 감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캐치볼은 없지만 네. 또 영상에서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해졌죠, 작업들이. 그래서 이런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처음 오셨는데 진짜 머리 맞으세요? 이럴 정도로 네. 약간 그런 디테일을 되게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생겨서 사실은 더 작업이
작업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아, 그렇죠. 네. 무대사 때 그냥 딱 보여주고 끝나면 되는데 네네네. 영상은 또 그래서 계속 의상도 사실은 공연 같은 경우는 그때 오신 분들만 보시니까 그렇죠. 몇 번 입어도 되거든요. 근데 영상 한 번 입으면 계속 못 돌려가. 입겠는 버려야지 이제. 예.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사실. 더 섬세한 작업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디서 협찬을 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정말 역시 그 소리꾼으로서의 재능은 유전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께서 경기민요 고주랑 명창이시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이런 이렇게 내 아들의 이런 활동에 괜찮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이렇게 하고 주시나요? 다니게 괜찮냐? 아니 오늘 아침에도 혼나고 나오신 것 아니요 같으신데. 오늘 아침에 못 만났어요.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나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뭐 까무라쳤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못 보고 무대에서 관객들만 계속 이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괜찮은 이거 거. 괜찮을까? 근데 아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허락되나 보구나. 그래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됐지 뭐 약간 이런 하지만 그래도 난 네가 한복 입은 게 제일 멋있다. 약간 이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기 민요를 또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저 대해서는. 앞에서는 사실 그런 칭찬을 안 하시는데 주변 지인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칭찬을 하신대요. 잘하고 있어서는 우리 아들. 우리 그러면서. 아들. 네. 근데 또 이력을 보면은 20대 중반에 늦가기 소리꾼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머니의 피도 물려받으셨지만 또 주위에 좋은 스승들을 만나면서 지금의 그럼요. 이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스승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하게끔 해주신 게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그때 모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부 다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왜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직업도 있고 뮤직비디오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근데 저희 선생님은 내가 해보겠다. 약간 그래 주셨던 게 있고 저희 선생님은 그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 소리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소리가 있으면 어느 선생님들한테서 배워라. 그게 열려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또 뭐 서도 소리의 김광수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정가 하시는 김호성 선생님한테도 가서 또 시족 가사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뭐 이금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한테 소리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정신적인 어떤 멘토가 되어 이렇게 해도 된다 용기를 주셨든지 현대무용하실 안은미 선생님. 네. 항상 여러 무대에서 세 명의 어머니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어머니인 고주랑 명창 그리고 소리길로 안내해 주신 이춘희 명창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정신적인, 안은미 선생님. 그렇게 계십니다. 네.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본인이 사실은 그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많은 작업을 했고 본인의 어떤 소리 목록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좀 들여다보았을 때 관객들에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아, 이 이문을 알고 싶으면 이 음악은 꼭 들어봐라. 이 공연은 다시 한번 꼭 찾아봐라. 되게 어려운 예.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들 또 뮤지션들하고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하면서 아, 이 사람하고 했을 땐 이게 너무 좋고 저 사람하고 했을 땐 이게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딱 어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사실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진짜 모든 걸 이렇게 막 다 내던지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즐겁게 했었던 음악 작업은 사실 싱싱이죠. 싱싱의 무대는 그냥 약간 좀 혼이 나갔었던 거. 네. 그래서 지금도 싱싱에서 불렀던 곡들을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늘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또 계획, 또 어떤 예술가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지 이런 좀 미래 계획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또 저는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아직 욕심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신작을 이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통해서 이제 좀 약간 제가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기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연기도 하시게요? 아니 이제 그 연기라는 게 네. 정말 그 정통 그런 연극 하시는 분들의 네. 그런 훌륭한 연기 말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 연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미녀 삼천리라는 작품을 하면서 어머니를 연기를 하면서 물론 완벽한 연기는 아니었지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전달을 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작업을 약간 모노드라마 같은 모노드라마이지만 음악으로 이어가는 그런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좀 파격적인 변신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희문 씨만의 그 파격적인 행보 응원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주목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정말 개성 있는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 소리꾼 이희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